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7강 149회 공개특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저자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은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또 이미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2023년 1월부터 이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을 우리가 따라하면은 아주 큰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의 강사님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에 마음심자가 써 있는데 네, 마음심 스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황성원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성원입니다. 네, 오늘 아주 학벌도 뛰어나고 미모도 뛰어나고 베스트셀러인 분들만 모셨습니다. 나는 베스트셀러이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늘은 어느 분 먼저 발표가 이루어지나요? 제가 미리 예, 물어봤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세요, 이주아 작가님. 네네. 어디서 이렇게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데 혹시 이 꾸룩 김준님이실까요? 이주아 작가님 마이크인데 꾸룩꾸룩? 아, 됐네요. 아, 김준님이셨네요. 김수님이었어요. 아, 네네네. 네, 구남립 쌤, 안녕하세요.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또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됐고, 우리 이주아 작가님의 성공하는 그 루틴 세 가지는 무엇인지 한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9시까지인데, 두 명이라서 지금 이제 각각 우리 25분씩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절이라서 이제 내기 어려운 시간이셨을 텐데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군을 먼저 고향으로 가게 하시고 또 요 강의 챙기시느라고 이렇게 또 계셔주신 우리 14일강 김영숙 대표님도 감사드립니다. 또 연결해 주신 배우장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 공저자가 6명이에요. 근데 지금 요 톡방에 5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좋아요. 오늘 강의는 시간 관계상 2명이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6명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세 가지 루틴을 뽑아서 책을 썼고요.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루틴에 대해서 함께 공저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주아이고요. 우선 이제 진짜 새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공저자 6명이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작심삼일로 다시 마음이 흐트러지셨다면 오늘 강의 통해서 또 새롭게 2023년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또 나눠드리는 혜택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잘 참석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볼게요. 예, 요 시골 소녀는 누굴까요? 하면 너무 당연하게 답을 맞추시기 때문에 접니다. 그래서 요 이제 고무신을 신고 있는데 제 또래들은 고무신을 박물관에서 봤대요. 근데 저는 고무신을 이제 신고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골 출신이었고 초등학교 때는 고개를 2개 넘어서 이렇게 1시간 걸어갔다가 또 고개를 2개 넘어 1시간 걸어오는 완전 이제 매우 시골에서 자랐고요. 이 소녀에게 어떤 삶의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오늘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서게 됐는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 중에 제가 굉장히 와닿는 문구입니다. 의문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문은 삶 자체를 바꾼다. 예, 우리 김영숙 대표님도 이런 곳에서.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의문을 품고 있는지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물론 명절 연휴 전날 저녁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의문의 수준도 이미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의문의 수준이 내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의문이 질문으로 바뀌면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골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시골 애들끼리만 사니까 잘 몰랐다가 시내로 중학교를 다니면서 비교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원 다니는 아이들도 부럽고, 부모님이 농사 짓지 않고 직장 다니는 그런 부모님도 부럽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부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왜 난 하필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게 저의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의문이 달라졌어요. 약간 의문의 수준이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왜 인간은 굳이 태어나지? 라는 걸로 달라졌는데, 실은 이제 아픈 이제 사건을 계기로 저의 의문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3 때 어머니께서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영원히 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직면하게 됐고요. 우리 엄마 너무 고생만 하셨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왜 굳이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지? 왜 굳이 태어나지? 이게 너무나 큰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갓난의 길을 봐도 불쌍했습니다. 너도 태어났구나. 어차피 죽을 건데.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의문이 계속 깊어지다 보니까 질문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왜 굳이 태어나는지 답을 얻을 수 있지? 이러면서 방황을 했었고요. 왠지 출가를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출가한답시고 가출하고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명상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많은 공부들을 하게 됐고요. 한 26년 정도 그런 공부를 했고, 지금은 20년 정도 통합 명상 지도자, 그리고 몸마음, 심신통합치유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연구소 심스쿨 대표로 있고요. 심력이라는 책, 삶을 살리는 웰다잉 명상 해서 이번에 낸 책은 이제 5번째 책이 돼요.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에 8년 전에 냈던 심력이라는 책과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요 3가지 루틴 둘 다 베셀 딱지가 좀 이렇게 붙여지는 영광이 좀 있었고요. 이 BTS 루틴과 마음이 가진 이 창조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팁, 긴 시간은 아니지만 최대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루틴인데 3가지 습관이 아니라 루틴이라고 했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질문을 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도 좋기는 한데 무엇이 다를까요? 묻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습관과 루틴의 차이는 목적의식의 차이인데요. 우리 습관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의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안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습관은 무의식적인 버릇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 또한 습관이다 라고 명칭을 합니다. 하지만 루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삶에 세팅한, 장착시킨 좋은 습관에 자동화된 행동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이 책에 이 글로벌하게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공통된 루틴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건데요. 다 의도적으로 정착시킨 좋은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몸과 정신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 공저자들이 발견을 했고요. 거기에서 뽑아낸 공통점이 바로 BTS입니다. 그들은 치우치지 않게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신체 루틴을 각자 가지고 있었고요.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역량 루틴, 탤런트,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스피릿, 정신 루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 앞글자를 따와서 저희 공저자들이 BTS 루틴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책을 산 사람들 댓글 중에 하나가 이거 BTS 관련된 책인 줄 알고 샀더니 낚였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낚으려고 이렇게 지은 건 아닌데 처음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반가웠긴 했습니다. BTS다. 예, 엮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자, BTS 루틴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예측하시듯이요. 균형이 무너지면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신체 관리는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정신 쪽은 너무나 관리가 안 된 사람, 또는 정신적으로만 너무 치우쳤는데 몸은 허약하기 그지없는 사람, 또는 가진 역량이나 지식, 재능은 많은데 몸도 허약하고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미숙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신체, 정신, 역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명확하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BTS 루틴을 각각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23명의 성공한 사람들 69개의 루틴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오프라 윈프리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미혼모가 되고 그나마 그 아이도 이렇게 좀 죽게 되는 사고를 겪고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포브스지 선정 세계 영향력 인물 1위가 되었을까? 예, 이분의 삶에서도 BTS 루틴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바디 루틴으로는 꾸준하게 요가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15분씩 런닝머신을 뛰고 복합탄수화물을 비롯해서 건강식을 챙겨 먹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는 살을 빼야겠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살 빼는 거 위주로 하다가 이제 윈프리가 깨달았죠. 다이어트가 우선이 아니라 건강이 우선이구나. 그러면서 이 바디 루틴을 건강하게 변화시켜서 가게 됐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책 속에 모든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불우한 시기에도 책하고 공부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소개하는 책은 그냥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윈프리가 진행하는 그 독서 클럽의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시크릿이 되겠죠. 오프라 윈프리가 소개를 한 순간 전 세계에 다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완전히 그냥 빵 떴습니다. 자, 스피릿. 오프라 윈프리는 명상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20분씩 매일매일 명상을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근무 시간에 2번씩이나 무조건 명상하도록 만들어요. 아침 9시, 오후 4시. 이거는 엄청난 기업가 정신인 거죠. 일부러 일을 스탑시키면서까지 명상을 한다라는 건 명상이 가진 효과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오프라 윈프리 하면 또 감사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줄이라도 감사일기를 쓰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일기를 쓰는지는 BTS 루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바쁜가이다. 우리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바로 BTS를 챙기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도 천재성을 깨운 그리고 현대 IT 업계의 선구자인데요. 바디 루틴으로 산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미팅이나 회의를 할 때도 산책하면서 하는 걸 많이 했고요. 허브차를 즐겨 마시고 와이프가 직접 키운 유기농 음식으로 식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 건강한 식단과 이 허브차를 마시고 유기농을 드셨던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스티브 잡스가 대체의학으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빨리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췌장암에 걸려서 5년을 넘기는 사람이 없는데 스티브 잡스는 8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건강 식단과 이게 덕분 아니었겠느냐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영양 루틴은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인 거는 메모고요. 어마어마하게 메모광이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잠깐 대학을 다닐 때 이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으면서 이 애플의 그 서체를 개발하게 된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것을 전방위로 학습하는 식으로 자신의 잠재적인 역량을 깨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명상,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기가 개발한 이 모든 것의 직관은 명상 덕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릿 관리를 위해서 죽음을 성찰하는 걸 매일매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던 일을 하겠는가? 잡스는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BTS 관리를 해온 유명인들이 있고요.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릿 관리에 명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여 년 넘게 이제 몸, 마음, 통합 명상을 지도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시작했던 한 26년 전에는 명상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은 시대였는데 많이 알려져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저의 BTS 루틴은요, 바디 루틴은 라이프스타일 의학을 기반한 생활 양식과 경혈 자극법, 탤런트는 가슴에서 그때그때 원하는 배움의 느낌이 올 때 그걸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전문가까지 이렇게 된 그 여정, 그리고 스피릿은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이어지는 생활 속 명상 루틴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제 제가 쓴 원고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실려서 결국에는 단독 저서로 이 생활 속 명상 루틴을 이제 낼 것 같은데요. 책에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 짧게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바디 루틴을 위해서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꿈 복기 명상이고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꿈이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기억해서 중요할 때는 꿈을 녹음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꿈을 먼저 복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너무 좋아하면 꿈속에서도 막 영화하는 꿈 꾸잖아요. 뭐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 꿈에서 배우가 나오듯이. 그래서 꿈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떤 것이 체화가 되어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꿈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 얼마나 내가 깨어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원하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긍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꿈속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까지 내가 진짜 나의 것으로 체화했구나를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워서 이 경락과 경혈을 자극해 주는 것을 하는데요. 이제 경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기서 다 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인맥과 동맥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대추혈이나 천주혈이나 풍지혈이나 이 머리하고 목이 만나는 곳에 또 혈자리를 자극해서 이 머리와 이 목 어깨 쪽에 순환이 잘 되게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이 면역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장, 그 세라토닌의 90%, 도파민의 70%를 생성하는 이 장 건강을 위해서 또 땅콩볼로 장을 풀어주는 것들, 이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고, 그 다음에 21일간 테마를 정해서 뭐 기공 명상이나 아니면 이제 약손을 만드는 명상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팔당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면서 바디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했던 말을 이건 성인이 안 돼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초등학생도 고혈압에 생기더라. 마치 이것처럼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 의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생활 양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케어에서 질병이 일어난 다음에 관리하는 데 97%를 쓰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밖에 쓰지 않는데, 그리고 5% 환자에게 전체 의료비의 50%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건강하게
이 의료비를 줄이면서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활 양식 자체를 바꾸는 것밖에 없는데요. 바로 먹는 거, 자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어떤 생각 습관, 감정을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이 잘 안 걸리는 사람은 의료병비를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정상인데, 이 병을 치료하는 데 모든 의료비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문제죠. 그래서 생활 양식 속에서 이 변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뭐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설거지할 때 이 제2의 심장에 펌프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종아리 근육 단련을 한다거나, 뭐 케겔 운동, 그리고 치아 관리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일 풀링 하는 거, 이 입속에 세균 때문에 치매도 오고 관절염도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오일 풀링 하는 거나, 뭐 소금 양치질, 오래 씹는 다작,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로마 전문가도 이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아로마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뭐 스킨, 로션, 뭐 주방용품 5만 가지를 다 만들어서 이제 생활하고 있고요. 식사할 때는 야채를 무조건 먼저 먹는 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탤런트 루틴에서는요, 제가 20살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명상을 시작해서 20살 때 명상 강사 자격증을 따려고 사람들 앞에 섰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장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명상, 그리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 기법, 내 운명은 왜 이런가, 팔자는 왜 이런가, 이래서 어떤 점성학이나 명리학 뭐 이런 공부도 좀 했고요. 인간의 잠재력이 궁금해서 뭐 최면이나 NLP, 그리고 심리나 진로를 진단하고 싶어서 뭐 MBTI나 애니어그램, 홀랜드 다중지능, 다원지능 심리학,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래서 또 이제 프로코치 자격을 따고 이제 국제 코치 자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탤런트 루틴에서 제가 가진 거에서의 핵심은 명상을 통해서 고요한 상태에 자주 머물면서 어떤 것에 끌림이 일어나는지 제 내면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었고요. 넉넉한 여유가 있는 삶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든 배우고 싶으면 몸으로 때워서 배우든 뭘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배우고 싶은 거는 방법을 찾아서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배우면 온전히 파고들어서 마스터하는 것, 이런 부분을 저의 역량에서 가진 팁으로 나누고 싶고요.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네요. 저의 이제 스피릿 루틴은 이제 어찌 보면 저의 가장 이제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명상은 정신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몸을 기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관련된 거고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방법도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생의 목적, 왜 굳이 인간이 태어나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졌듯이 매일매일 내가 누구고 왜 굳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숨 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평생 목표, 연간 목표 이런 걸 이제 쭉 떠올려보는 이런 명상을 하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기상한 직후에 꿈 복귀 명상부터 이제 하루 시작 명상, 뭐 호흡 명상, 감사 명상, 비전 명상, 일과 중 생활할 때 마인드풀니스 깨어있는 명상이나 어떤 주시자 의식을 깨우기 위한 안다 명상, 이런저런 신문 기사를 보고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나의 무의식을 정화시켜서 세상에도 좀 좋은 영향이 가기를 바라면서 하는 어떤 호포노포노 명상이나 활동하면서 에너지가 딸릴 때 하는 에너지 충전 호흡 명상, 그리고 이제 일과 마무리할 때 어떤 하루를 내가 보냈는지 가슴의 느낌을 통해서 점검하는 가슴 느끼기 명상,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심상화시키는 시뮬레이션 명상, 이 부분은 우리 이따 황성원 저자님이 생생한 사례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와 세상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보내는 자해 명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루틴 명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명상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할 거는 아침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방에 불을 켜기도 전에 그냥 5분이라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지루해져요. 가만히 앉아있기가. 그러면 그때부터 호흡을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무조건 아침에 그냥 이불에서 일어나면 방에 불을 안 켜더라도 1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앉아 있는다. 그런 시간을 먼저 갖는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조금씩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명상을 루틴화하기 위해서 떨쳐야 될 건 명상에 대한 오만 가지 관념과 명상을 통해서 난 뭔가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목적성을 떨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가에서 가장 어려운 건 요가 매트 위에 올라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앉아있는 1분, 5분의 시간을 먼저 갖는 거, 그거부터 하시는 게 좋고, 명상을 위해서 뭘 얻을 거야, 어쩔 거야, 이런 부담감, 그리고 명상은 뭐 엄청 대단한 거야, 이런 관념을 그냥 내려놓고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필요합니다. 명상 루틴을 위해서 활용할 건 굉장히 많죠. 요즘에 뭐 KT나 이런 데에서도 명상 채널도 따로 있고, 앱도 있고, 무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전문가가 하는 실시간 명상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하는 메이트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서로 체크해주고 즉각적으로 점검받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자, 23일에 69가지 BTS 루틴을 담은 책에서 저는 윈프리와 스티브 잡스 그리고 저의 BTS 루틴 몇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다른 공저자분들 특강에서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BTS 루틴과 심력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202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여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제 BTS, 이게 몸과 정신, 그리고 탤런트를 다 갖춘 요 세 가지를 다 조합한 이제 루틴 명상을 오래전부터 회원분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오늘 들으시고 블로그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14일강 특강을 비롯해서 이런 해시태그를 좀 넣어서 해주시고 14일강 톡방에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예, BTS 새벽 루틴 명상 25% 할인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책 사셔서 구입 인증하시면 그분들에게는 하루 무료 체험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심령연구소 심스쿨 이주하였습니다. 약간 랩하듯이 좀 빨리 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도움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황성원 저자님 굉장히 또 멋진 내용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바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성원 저자님. 네, 감사합니다. 제 화면을 공유를 할까요? 네. 네, 와,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하 작가님 예전에 그 송수영 대표님 거기에서 혹시 특강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죠. 저 거기에서 사인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옷 입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못 네네. 알아봤습니다. 아니요, 영광입니다. 저도 못 알아봤어요. 옷 입고 그 옷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네요. 네, 황성원 대표님 이어서 해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금요일 저녁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하나라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의 공동저자 황성원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 앞에 보면 원하는 삶을 이루는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삶을 이루는 힘,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인데요. 오늘 이 루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틴을 우리의 삶으로 들이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이 좋은 습관을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틴은 어쩌면 우리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마법일지도 모른다. 이 내용이 책 서문 중에 있습니다. 아주 멋진 내용이라서 좀 담아봤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작가님 평범한 혹시 지금 네, 장표 공유하신 걸까요? 화면 안 보이시나요?
네. 네, 아직 질문이 잠시만요.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보이셨군요. 잠시만요. 바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보이실까요? 화면 네. 보이시나요? 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자, 제 본인 소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현재 근무해왔던 곳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참 특이하게도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본 적이 없는 그것도 지방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을 정했고 노력했으며 거기서 또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운구기일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운이 찾아온다.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미국 대사관, 그리고 이제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인 미국의 트립어드바이저, 중국 최대 1조 원 기업인 투지아, 영국의 OTA 인사이트, 그 다음 한국 스타트업 온다, 그리고 현재는 아시아 기반의 회사인 트리플라에서 한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력이 추가가 됐는데요. 직장 이외에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네이버에 이름을 검색하게 하니까 제가 나오는 걸 보고 저 자신도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책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글을 통해서 전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뵙게 되는 것들이 바로 책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종합격투기 선수 정찬성, 그리고 아마존의 전 CEO이자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책의 제목이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이라서 조금은 좀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유명한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영감들을 받아왔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많은 영감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UFC,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에서 두 번이나 타이틀전에 도전한 정찬성 선수이고요. 그의 바디, 탤런트, 그리고 스피릿,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 바디, 탤런트, 스피릿,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나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 부분을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첫 번째로는 UFC의 종합격투기 선수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종합격투기, 그러니까 이제는 이중격투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과거 이중격투기일 때는 권투, 킥복싱, 레슬링, 태권도 뭐 다양한 무술들이 모여서 각각의 무술들이 강함을 증명하는 경기였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누구나 다 인간의 강함을 겨루는, 아마 리모컨 돌리시다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격투기 단체이고요. 이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가장 오르고 싶어하는 무대가 바로 UFC입니다. 그 이유는 실력만 있다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버는 선수는 한 경기당 파이트 머니를 수십억 원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한 경기당 파이트 머니를 5억 정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계 무대에 한국인 최초로 도전한 선수가 바로 정찬성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그 서양인들, 정말 큰 서양인들의 체구와 체력 때문에 이 체구가 작은 아시아인들은 주연이 될 수 없다, 항상 조연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아시아인도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강하다라는 것을, 특히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로 챔피언 타이틀에 2번이나 도전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찬성 선수의 BTS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일단 바디 루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루를 삼시세끼와 운동으로만 채우고 있는데요. 너무 단순해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 후 오전 운동, 점심 먹고 오후 운동, 저녁 먹고 저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침을 하는데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술도 마시지 않고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찬성 선수는 세계 무대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고 그 꿈을 위해서 이렇게 단순한 루틴을 잡았다고 합니다. Basic is the best. 단순한 게 가장 최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 탤런트 루틴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 있는 유명인들을 봤을 때 천재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중국집에 짜장면을 전화로 시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되게 답답한 이모가 동네에 있는 합기도 체육관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크게 빛을 발하지는 못했대요. 그냥 그렇고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찬성 선수가 나는 여기에 꿈을 가져야 되겠다. 종합격투기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밤 12시까지 체육관에 남아서 가장 늦게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불을 끄고 나가는 아이로 되게 유명했고요. 독종, 악발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에게는 긍정적이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재능은 없고 노력이 있을 뿐이다. 노력이 재능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그 선수, 정찬성 선수의 말이 감동적인 이유는 자신이 흘린 땀에 정말 자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루틴 첫 장에 나오는 그 이치로 선수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아마 여러 스포츠 선수들, 상위권에 오른 스포츠 선수들은 비슷한 말들을 할 것입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력을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스피릿, 정신입니다. 사실 한국에 많은 선수들,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있지만 그들이 실제 버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환경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 선수들은 직업으로서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게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일단 정찬성 선수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유명한 체육관이 있는 서울로 올라오긴 했지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좁은 고시원, 혹시 고시원에서 살아본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 선수에게 굉장히 그 공감이 형성되는 게 뭐냐면 저 또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고시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고시원도 생활비가 필요하고 밥 먹고 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낮에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그리고 새벽에는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또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런 정신력으로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멘탈을 잡고 갔다라는 게 정찬성 선수의 가장 큰 멋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포기했다라면 세계 무대에 설 수 없었겠죠. 자, 2번째 이어서 그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전 CEO인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아닐까,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8시간을 자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하고 꼭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5시 이후에는 미팅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은 우리나라의 쿠팡과 굉장히 비슷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기업이고요.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창업자이고 초대 CEO이며 세계 부자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의 재산은 2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그는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남들이 볼 땐 특이하지만 본인은 학생 시절에 꾸었던 우주로 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민간 우주 개발 업체인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고 실제로 재작년 7월 20일 우주 캡슐을 타고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인 같은 이 제프 베이조스는 어떤 BTS의 삶을 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의외입니다. 바디 루틴을 봤을 때 충분히 쉬어야 제대로 일한다. 좋은 잠이 좋은 날을 만든다라는 광고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8시간을 자야만 본인은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나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뇌는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내일로 미룬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고요. 8시간 잠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본인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낸다. 최상의 몸 컨디션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보겠습니다. 재능에게 휴식을 주어라. 사실 잉여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하는 시간은 고요일이다. 이 꼴이 등식이 성립이 되지 않고 창작자나 창의성을 요구하는 예술가 또는 음악가, 기타 이런 IT 업계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생각할 시간이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에서는 직원들에게 이런 잉여의 시간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져지게 눈으로 보여지게 만들게 하는 데 있어서 잉여의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참 특이하게도 본인의 숨겨진 재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일과 시간에는 쓰는 뇌가 아닌 다른 뇌를 쓰기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사용하지 못했던 두뇌의 다른 부분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 제가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앞으로 저녁 때는 다 설거지를 좀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피릿입니다. 참 엉뚱하고 무모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디테일하게 꿈꾸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현실이 됩니다. 저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프 베이조스가. 그래서 실제 좌측에 보시면은 사진은 그가 우주에 함께 다녀왔던 팀입니다. 블루 오리진 우주선을 타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현재의 업적에 대해서 열광하지만 그런 것들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소한 3년 전에 생각했고 그리고 현재에 실현된 것입니다. 현재 저는 아마존의 CEO를 내려놓고 우주의 그 민간 여행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다녀왔듯이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주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게끔 만들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좀 괴짜 같은 하지만 현실로 만들어냈다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이상한 괴짜가 아닌 너무 멋진 괴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아바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인공지능이 제 마음을 읽었나 봐요. 제가 대학생 시절 2004년도 그때 당시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던 때 30가지 직업에 도전하자라는 목표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을 찾습니다. 이 포스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냥 보고 넘긴 게 아니라 잘 됐다. 이게 바로 기회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체력 테스트 서류 통과하고 체력 테스트를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서 마라톤을 했습니다. 통과를 했고요. 필기 시험까지 봤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부심 있고 자랑스러움. 왜냐하면 이 정말 그 소중한 기회를 나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고 제프 베이조스가 그걸 이루어져서 너무나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는 지방대학교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보지 않았지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BT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바디 루틴,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고 당시 대회에 출전할 때는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는데 내가 작정하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무언가를 하기에. 정말 많은 실패들이 있었고 목적이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쪼갤 수 있는 자투리 시간들을 알뜰하게 활용하자. 그래서 PT 한 번 없이 100일 동안 20kg을 감량했고 내추럴 보디빌딩. 내추럴 보디빌딩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보디빌더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약물,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약물을 쓰지 않고 건강하게 몸을 만드는 보디빌딩 대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목표를 설정했던 이유가 건강의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 루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좀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졌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고 그래서 좋은 기회들이 더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이나 어학연수 없이 아마 여기 들으시는 저자분들의 자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라든지 조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좁은 곳에서 큰 꿈을 꾸었습니다. 스피릿 부분인데요. 실제 좌측 부분은 제가 살았던 고시원 방이에요. 아까 정찬성 선수가 살았던 정말 좁은 고시원 방에서 살다가 저 또한 밤에 편의점 알바를 했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낮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정말 폼나게 인턴 근무를 하다가 밤에는 돌아오면 현실인 거예요. 고시원에 와보니까. 그리고 또 야간 편의점 알바를 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집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 미국 대사관이나 유엔이나 이런 곳은 너무나 빛나는 정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경력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멘탈을 잡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게 마치 정찬성 선수처럼 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T 한번 맞지 못하고 20kg을 감량하며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한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보다 먼저 제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요. 먹는 걸 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모르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대사증후군 뿐만 아니라 뭐 비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제는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때 깨닫게 됐죠. 내가 건강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돌아와서 잠자고 있는 딸아이를 봤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게 아닐까.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100일 후에 나는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 어떤 대회에 나간다. 일단 등록금을 보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 사람들에게 공헌을 했습니다. 이 공헌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했던 도구는 SNS,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나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다수들에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100일 뒤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들에게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들과의 약속을 활용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100일 후에 저를 보고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뿌듯했던 부분은 대회에 출전해서 보통 선수분들, 트레이너분들 그리고 이제 뭐
모델분들 이런 분들이 입상을 하시는데 일반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특히 40살의 나이로서 이 메달을 딴다라는 부분은 사실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웠고 하지만 제가 가장 얻었던 소중한 보물은 건강을 다시 다 정상으로 돌려놨다라는 겁니다. 혈압도 160 넘었던 혈압을 120으로 돌려놨고요. 비만도 돌려놨습니다. 정상으로.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이 건강, 다이어트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주변에 친구들 만날 때, 지인 만날 때 물어보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실제 이제 뭐 아이와 같이 간식을 과자를 먹을 수는 없으니 딸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먹기도 했고요. 출장을 갔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거든요. 실제 제주도에 바다가 보이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코다리 무침을 먹을 때 저는 도시락을 싸가서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근데 선수들은 보통 그 대회를 나갈 때 PT를 엄청나게 받고 또 포징 레슨도 맞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도 비싼 돈을 주고 하는데 저는 돈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에서 모내기를 하면서 이 논 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오른쪽은 계단. 오늘 아침에도 회사에 오면서 꼭 지켰던 부분인데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꽤 많은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에스컬레이터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노력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게 오늘 저도 빨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 이 강의 내용은 2시간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20분에 설명을 드려야 하다 보니 일단은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면 좋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지식이 있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럴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꾸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체지방 연소를 위한 기초 지식.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담아가실 수 있도록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티즈가 있고 에쿠스가 있죠. 배기량이 다릅니다. 그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이 달라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시간 운동을 해도 기초 대사량이 높습니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똑같은 시간 운동을 해도 기초 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근육량 TV에서 보면은 단백질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근육량이 늘어나고 이걸 더 늘려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근육량을 키우기 위함이고 그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만이 정답은 아니고 반드시 운동을 함께 병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헬스장을 선택하는 10가지 팁, 3가지 하얀 가루, 설탕, 밀가루, 소금 덜 짜게 드시고 설탕하고 밀가루는 이것만 섭취를 끊으셔도 한 달에 5kg 정도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마시는 방법. 여러분들 꼭 편의점 가시면 마트에 가시면 음료수 드실 때 뒤에 돌려보셔가지고 당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보세요. 하루에 당을 10g 이상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목표 설정을 반드시 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효과가 정말 좋을 겁니다. 탤런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젊은 청년분들한테도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미국 대사관 공복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썸머 인턴십 2개월으로. 근데 저로서는 너무나 귀한 값진 기회였지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하버드, 예일 대학교, 뭐 프린스턴 막 이런 곳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귀국해서 돌아와서 저기 이제 방학 동안에 잠깐 오는 거기 때문에 다들 바쁩니다. 뭐 과외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그래서 월 수급 나오는 친구, 오전만 나오는 친구, 오후만 나오는 친구 있었는데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고시원에 터를 잡았지 않습니까? 직원들보다 빨리 출근하고 직원분들보다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쌓였고 좌측에 보시는 건 미국 대사관에서 써준 인증서인데 985.5시간 6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었고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좁은 고시원에서 살았지만은 가장 큰 꿈을 꾸었고 정말 저에게 미국 대사관에 있어서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인연을 만났는데 이 진아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해줬던 말들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오늘 이걸 정리를 하면서도 정말 울컥했는데요. 2006년도에 만났던 그 인연이 작년에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2005년 9월 5일 7시 스타벅스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스타벅스 아직 장소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에게 주었던 그 조언들을 저는 마음에 새겼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기회가 됐다라면은 그때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얻어가실 부분입니다. 영어는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영어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워서 논문을 쓸 게 아니고 철학 영어, 음악에 관련된 영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 비즈니스였거든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 태국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영어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고 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한국 사람 앞에서 영어 하는 거예요. 의식하니까. 의식하시는 걸 버리시면 됩니다. 그 태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학생 1학년도 안 되는 문법으로 너무 자신 있게 강하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미팅에서 나갈 때 본인이 원하는 걸 얻었고 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맞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내가 하는 일, 필요로 하는 범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수단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학생 때부터 했지만은 EBS 오디오 어학당 검색하시면 여기 나오시는 선생님들 강사분들은 정말 탑 1% 안에 드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초급, 중급, 고급, 회화, 라이팅, 쓰기 정말 많은 컨텐츠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1년에 4만 원 정도면은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꿈꾸고 실행하면 이루어지는 마법. 저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회 출전할 때 다른 선수들 태닝 받고 PT 받고 정말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무대도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무대에 대한 사진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일할 때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아, 저기가 내가 서야 될 무대구나. 그러면 나는 저기 섰을 때 어떻게 포징을 잡을까? 상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상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던 무대였지만 누구보다 친숙했고 떨지 않고 잘 진행을 해서 메달까지 거머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2021년도 여름이었어요. 제가 서점에 갔을 때 평대에 놓여져 있는 운동 관련 책들, 루틴 이런 습관 관련된 책들을 보다가 나도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좌측에 있는 게 나도 책을 꼭 출간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정했고 주제를 정했고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간 기념회는 어디서 하지? 책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자기계발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죠. 이거는 책이 나온 날이었어요. 강남 교보문고에 가서 베스트셀러가 될 거니까 자기계발 베스트셀러가 될 거니까 올려놓고 찍자. 그랬는데 실제로 마법처럼 오른쪽 아래 알라딘 성공담 주간 2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면은 안 될 부분은 없다라고 합니다. 비록 안 된다 하더라도 마치 제가 우주인에 도전했을 때 안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럽거든요. 가장 현명하지 못한 것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무엇이든 겁 없이 시도해보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제 그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2023년도 새해에는 루틴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신 분들은 또 요청하실 부분들이 있으신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네, 잘 하실 수 있도록 박수 한 번씩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지다, 두 분. 어쩜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네. 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와우,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네요. 와, 그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권우찬님.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늦게 들어오셨죠? 네, 야,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보디빌딩을 PT도 없이 그렇게 20일 만에, 20일인가요? 100일입니다. 100일 만에 그게 딱 네. 돼요? 네, 그게 이제는 유튜브 채널에 정말 많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본인이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조언들을 구했고요. 실제로 운동도 제가 또 좋아했었습니다. 학생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목표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표를 잡는 순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와, 여러분들 바디 프로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대회까지 아니더라도요. 이게 진짜 시간만 되면 진짜 꿀팁들이 많은데 이게 이거 아, 2시간으로도 사실은 부족한 내용인데 압축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오네요. 아, 네,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한번 여쭤봐 주세요. 우리 권우찬 대표님,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우리 구남립 선생님? 네, 강의 듣고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아니, 저는 BTS 해가지고, 아니, 뭐, 좀 보긴 했지만, 뭐야, BTS? 닮아가는 건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바디 탤런트 스피리트. 네. 우리 이주혜 작가님이나 우리 정찬성 작가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도 시골에서 그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냥, 힘들게 학교 다녔는데, 우리 이주혜 대표님도 그러셨고. 우리가 전혀 손 쓸 수 없는 그 상황인데도,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어 학원도 안 다니고, 외국도 안 갔다 오고,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도 하시고, 와. 우리 한번 질문이 없네요.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어요. 우리 성희철 그 교수님, 인증샷 한번 같이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네, 책 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들고 인증샷 한번 찍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서점에서 지금 네, 바로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저자이고, 여기 오늘 공저자 두 분이 특강해 주셨으니까요. 예. 네, 사진은 우리 호스트 네, 제가 대표님이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찍기는 네, 했는데, 자, 하나, 네,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17강 톡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남일 쌤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단하세요. 궁금한 게요.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성인병 고친다고 의사가 말하는데 정말 정신력 대단하세요. 감동 에너지입니다. 저는 의지력이 약해서요. 어떤 BTS를 그려놓으면 될까요? 좀 답변을 드리면 네, 내가 손에 닿을 정도, 손을 조금 더 뻗으면 닿을 정도부터 가볍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 실패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저자분 중에 마라톤을 하시는 서민재 저자님도 계신데 그분처럼 네, 나는 마라톤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일단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3km 일단 만보를 걸어보겠다. 이게 제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게 이거네요. 쿠팡에서
만보기 검색하시면 2만 원도 안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런 만보기를 사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10,000보씩 일단 걸어보겠습니다. 걷는 거죠. 부족하면 집에 왔는데 8,000보예요. 그럼 2,000보 더 걷다 갈 거야. 나는 10,000보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나하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깁니다. 근육통도 오고 당기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근육은 48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보 괜찮으면 15,000보로 늘려볼까? 주말에는 20,000보를 해볼까? 이렇게 좀 내가 현실 가능한 목표들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사람마다 목표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욕심이 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몸을 만들어 보고 싶고 정말 구체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즘에 일반인 분들도 바디 프로필 많이 찍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놓고 일단 계약금을 넣으세요. 뭔가 좀 아까운 게 있어야 돼. 또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고리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손에 닿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궁금한 것도 없고 네, 강의를 너무 꿀팁나게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논태닝을 처음 들었습니다. 논태닝, 네, 아버지 모판 나르면서 네 했는데 바짝 탔습니다. 여러분도 태닝 하시는 거 좋죠. 비타민 D 태닝하는 거 좋은데 오일 바르고 하세요. 오일. 베이비 오일이라도 바르시고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까집니다. 제가 그날 많이 까졌거든요. 베이비 오일을 바르시고 하시면 안 탑니다. 네. 오일 바르면은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집니다. 네. 꿀팁이네. 태닝 오일이 있는데 그거 주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베이비 오일 바르셔도 덜 탑니다. 덜 벗겨집니다. 네. 음, 맨살에 절대 태우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치혁 작가님, 예, 주관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소감 한번 나눠주세요. 이렇게 강의도 다들 멋지게 잘해 주시고 공저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제가 엄선을 해서 이 공저팀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루틴. 근데 원래는 훨씬 많은 분량의 원고를 쓰셨는데 출판사가 굉장히 기획적으로 이걸 많이 이렇게 쳐내다 보니까 원고가 책 자체는 되게 얄쌍해졌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부담 없이 읽기에는 좋으니까 꼭 한번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담아서 이렇게 압축한 책이거든요. 정말 69가지의 그 BTS가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알찹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보셨지만 한 분 한 분이 진짜 알짜 컨텐츠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분마다 각자의 책을 내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멋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6명이 뭉쳐서 냈기 때문에 강추 드립니다. 네, 강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규린 선생님도 공정가요? 대표님도? 김규리 김규린? 선생님은 여기 안 들어가 계세요. 안 들어가 계세요. 아니, 얼굴을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렇게 안 보여주셔가지고. 김규린 선생님은 처음 뵙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네, 낭독 독서 모임 할인권 우리 권우찬, 우리 김규린 네, 대표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락처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할지 안 할지도 몰라서 전화번호 또 남기라고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주아 작가님하고 황성원 우리 대표님 작가님 관리해 주셨는데 후기 남겨주시면 아까 선물이 푸짐했잖아요. 그죠? 네, 후기 남겨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네, 꼭꼭 씹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기들 많이